제가 유튜브 강의 하나 듣고 싶은 게 있는데, 100세가 넘은 김형석 교수님이 100년을 살고 보니라고 하는 유튜브 강의가 있는데 아직 못 들었어요. 어떤 노 철학 교수가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김장 김치통에다가 탁구공을 이렇게 채우고 가득 채운 다음에 가득 찼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또 바둑알을 또 채웠어요. 또 가득 찼나요? 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모래알을 넣었어요. 가득 찼나요? 네. 그 다음에는 물을 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인생에 탁구공이 가득 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둑알이 또 많이 들어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래알이 많이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물이 많이 들어가는 걸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가족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 탁구공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가득 찼지만 또 채울 것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때로는 다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연봉을 많이 주는 직장에 이직하기 위해서 애를 쓰느라 가족하고는 대화할 시간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한데 다 나름대로 의미는 있죠. 오늘 주제는 정보, 소통 그런 주제인데요. 이제 요즘 IT 시대라고 하죠. IT 시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요즘에 입사 시험 중에 상식 시험도 있더라고요. 상식 시험. 그래서 IT의 약자, 뭐의 약자냐 써봐라 이러기도 하는데 이제 정보 오해도 있어요. 정보 오해. 여러분들 특히 정보 오해 참 많아요. 여러분 처음 왔을 때 누가 여기 도면 하나 그려놓은 거 있었죠. 설계 도면 같은 거. 도면이 틀렸죠. 틀린 건데 선배가 그린 거니까 맞는 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오해 지난번에도 있었죠. 시험 실습이 끝나고 나서 그동안 한 달 동안 쓴 일지를 한 개의 파일로 한 장 파일로 묶어서 사진 빼고 이메일로 보내라 라고 했더니 첫날 실습하고 사진 찍은 거 다 빼고 카톡 나한테 보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한자가 틀리는 거야. 그런 이제 오해죠. 오해도 있고 물론 이제 전달이 잘못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정보가 충돌되기도 하고 또 정보가 부족하면 오해라고 하는 게 때로는 서로에게 마이너스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유튜브 제 강의 올린 것을 좀 시간 날 때 좀 들으세요. 저것은 내가 직접 앉아서 촬영할 때 들은 거다. 들을 필요 없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난번에 들을 때는 잘 안 들렸던 내용이 또 들리기도 하고 그래요. 지난달에 우리 여러분들 이제 각자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데 최근에 못 가졌지만 토요일에는 한번 가졌죠? 네, 토요일에 어떤 반장은 나와가지고 자기 소개할 때 이거 내 소개 6번째 하는 겁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 웃으면서. 근데 그 얘기는 좀 많이 했다 그런 뜻인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왜 제가 자기 소개를 자꾸 시키냐면은 어떤 때는 매주 2회씩 시키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할 때 혹은 시립기관장으로 갈 때 거기 면접관들이 7명이 서가지고 일어나서 5분 동안 자기 소개하세요.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연습을 이렇게 여기서 계속 6번 이상 하고 가야 그걸 자연스럽게 하지. 그게 없으면 자기는 2분 했는데 5분 한 걸 착각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할 때 어떤 때는 1분 해보세요. 어떤 때는 3분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시간 조절할 줄 아는 능력, 그것도 역량 강화예요. 시립기관장으로 갈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지금 이 한 달 아니면 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키는 거니까 왜 자기소개를 많이 시키냐 이렇게 서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역량 강화시키는 시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정보를 들었냐면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그 8.15 해방은 일본군이 원자탄 하나를 터뜨려서 우리한테 왔다. 아주 간단하게 광복은 왔다. 그렇게 제가 배웠어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 들었냐면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광복군이 사실은 국경을 넘으려고 준비를 했었다. 그런데 일본군이 원자탄을 터뜨려서 억울하게 국경을 넘지 못해서 피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저도 막 같이 광복군이 된 것처럼 막 뜨거워지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원자탄을 터뜨려서 다 맞는 말이에요. 광복군이 정말 눈물 흘렸어요. 그런데 1910년도, 20년도에 전 세계 해군 최대 해군을 가진 나라 1위가 미국이 아니고 일본이었어요. 항공모함을 1910년도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미국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정도가 되니까 일본이 미국을 공격한 거죠. 하와이를 쑥대밭 만들 수 있는 항공모함을. 1910년,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인데 우리나라는 항공모함 지금도 한 대도 없어요. 그리고 그 항공모함에 그 일본 애들이 비행기를 많이 싣고 가가지고 폭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광복군이 물론 처음 창설한 건 1940년인데 그건 뭐냐면 중일 전쟁을 위한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용병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계약서에 중국하고 쓴 계약서가 있는데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중국군의 모든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고 대부분의 지휘관은 다 중국인이고 중국 군인이고 한국 사람 소수 몇 명 있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국경을 넘으려고 한 광복군은 후방군 포함 700명인데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정규군은 120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일본군은 750만 명이었어요. 120명이 750만 명하고 싸우지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었다고 하는데 물론 다 맞는 말이지만 그게 이제 소위 이제 표현을 하자면 7만 명하고 1명하고 싸우는 거예요. 얘네들은 항공모함, 비행기, 미사일 다 있어요. 나는 소총 한 자루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억울하긴 억울하지만 정보가 맞는 면도 있지만 좀 오해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실습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장차 창업도 준비를 이 시간에 하라고 하는 거죠. 창업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안 하더라도 할 능력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다양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운영 매뉴얼도 여기에 한 10권 있는데 그거 좀 읽어보시면 좋고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제 아동시설이지만 노인시설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중에는 내가 장차 노인학교, 노치원 생각하고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노치원도 그리기 시간이 있고 악기 두드리는 시간이 있고 보드게임 하는 시간이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 다양한 5대 영역 교육, 정서, 문화, 지역사 연계 이런 것들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짜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노치원에서 그대로 할 수 있어요. 그 계획서를 조금만 변경하면 마찬가지에 뭐 에버랜드 놀러 가죠. 애들 노치원도 놀러 가요. 노치원도. 그래서 여기 세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아이들 여기서 난타를 친다 그러면 뒤에서 자기도 북 하나 가지고 두드리면 좋아요. 그리고 물론 두 사람은 도승지 뭐예요? 이걸 관찰하면서 타이핑 치는 거예요. 일지를 뭐 그대로 쓰는 거예요. 뭐 강사가 오늘 뭐 신경질 많이 낸다. 뭐 이런 거 쓰고 아이들은 뭐 저학년들은 좀 힘들어한다. 고학년들은 뭐 흥미를 느끼는 것 같다. 이렇게 다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3분이 투입되면 좋겠죠. 여유가 있을 때는 또 뭐 딴 교수 마찬가지 뭐 보드게임 한다. 아이고 내가 웬 보드게임에 내가 이걸 일지를 써줘야 돼. 보드게임 강사가 써야지.
그런 생각 들 수도 있는데 보드게임 강사가 여기서 사회복지 실습한 분이에요. 실습하는데 기획서도 잘 쓰고 진행 잘하기에 우리가 강사 조빙한 거고 시간당 4만 원 주고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 생각에는 그 시간에 열심히 해가지고 그 프리랜서 강사하는 거죠. 토요일 날 잘 익히면 쉬워요. 보드게임.